가상자산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적은 없으셨나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남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좀 배가 아팠다. 여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남들 따라하다가 내가 손해봤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과세 방침이 구비되었고 관련한 과세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과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이 막 도입된 시기부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납세 의무자들이나 국세청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그리고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상자산 조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 조세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떠했나요? 그때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어디까지를 가상자산, 속칭 코인으로 벌 것이냐 하는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7년경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다단계 하시던 분들 위주로 음성적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과세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지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사실 가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 거래를 할 때마다 10%씩 원금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서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급받은 대금의 약 10%가 세금인지 아닌지 결정되지 않았던 단계라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했던 거겠네요. 근데 사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던 많은 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고 세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그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업비트인지 빗썸인지 어느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에 경정 청구를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장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청구를 취하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의뢰인들도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네, 농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 회사에서는 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고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발행회사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한 안전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세무조사 및 불복 절차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 전부를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9년경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세무조사 당시에도 국세청에서는 환급해주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그 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발행 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400만 원 되게 저가에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일 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좋아라고 내심 생각하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재테크였던 걸로 네. 저도 생각합니다. 부가세 말고도 소득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소득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잘 걸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하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급여나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어디까지나 대가로서 지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의 시가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에어드롭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대가가 있든 없든 가상자산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잘 받으시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걸 잘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확실하게 저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이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구성하는 거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들에게는 최초 가상자산 거래가 개시되기 이전에 초기에 시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해줘서 추후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른 후 해당 자산을 급여조로 지급하게 되면 결국엔 시가상당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개발 팀원들에게 가상자산을 팀원 리워드 명목으로 지급할 때 지급은 하되 거래가 안 되도록 락업을 거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지 않고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교부를 하되 락업을 통해 매각만 제한한다면 시가가 낮을 때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도록 거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개정소득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그리고 대여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게 적용이 돼서 기타 소득으로 구성하는 게 여전히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사실이 아닌데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그러한 외관을 갖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 거래를 부인당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등을 수수한다면 안전하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후에는 알아도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조세와 가상자산을 모두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상자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조사에 대응을 하고 또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로 번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